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면 오로지 나, 내 새끼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늙을수록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 현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많은 불행들은 저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게 전부야라고 해요, 그냥.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이 딱 현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시각이 계속 과거에 있거나 미래로 가 있는 사람은 이게 전부일 수가 없지. 이건 과정일 뿐이고. 훈련은 딴 거 아니고 그냥 그거 할 때 거기다 마음 쓰는 거.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넣고 밥만 먹고 운동할 때는 TV 키지 말고 그냥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났을 땐 딴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충실하고 고기 떡국이 너무 맛있게 오븐 안에 끓여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 팁이 뭐냐면은 두부로 거의 단백질을 그래서 채웠죠. 고기 안 먹고. 근데 특별히 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고기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우유도 안 먹어? 치즈도 안 먹어? 꿀도 안 먹어? 꿀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고추장, 된장, 간장, 꿀, 설탕 이런 맛을 내는 걸 하나도 안 썼어요. 요리라는 걸 한 적이 없고 조리만 했죠. 항상 물에 그냥 익혀 먹는 정도? 근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재료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한 끼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요. 뭘 더 먹고 싶다거나 이번에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면 과자가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골고루 천천히 먹고 나니까. 그래서 그 식단이 저한테 꽤 잘 맞아서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그 후로는 이제 저도 죽염을 좀 좋은 거를 사가지고 죽염을 식단에 추가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한 1년 정도는 더 그렇게 하다가 2020년 정도 계란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생선, 계란 이런 종류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냥 식사를 하죠, 집에서. 근데 지금도 고기는 잘 안 먹고 근데 나가서 먹을 일 있을 때는 이제는 옛날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고 첫 2년은 아예 외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카페도 안 갔어요. 간식도 안 드시고. 간식도 빵 안 이런 거예요. 빵은 왜 그런 물, 소금, 현미가루나 뭐 현미가루 빵. 딱 요 정도만 딱 들어간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건포도 이런 것도 안 들어간 거. 뭐 견과류도 안 들어가고 되게 깐깐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끔씩만 먹었고 첫 2년은 커피도 끊었었고 완전히 끊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첫 입을 먹었을 때 천국을 맛봤죠. 아니 대부분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면 야 이 맛이 왜 없냐 이럴 때인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된장 끓여 먹고 된장 청국장 아니면은 커리를 이제 그냥 향신료 커리 파우더 하고 간은 간장에 된장 조금 섞고 그리고 아니면은 소금 쓰거나 아니면 저는 토마토 간 거를 그 토마토가 나트륨이 많으니까 짠맛이 강해요. 신맛도 강하고 짠맛도 강해서 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염할 때는 제가 커리에 토마토를 엄청 넣었어요. 토마토만 졸여서 그거를 이제 졸여놓은 토마토 소스로 간 해야 될 때 많이 썼었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힘들었죠. 밥 먹기가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들. 2시간 준비하고 2시간 먹으면 4시간인 거예요. 한 끼 먹는데 전업이 내 것처럼. 그렇게 3번 먹으면 하루 다 가는 거죠. 그때는 한 끼나 2끼만 먹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그게 참 좋았던 게 그때부터 2끼 먹는 습관이 저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7년, 18년 이후로 지금까지 3끼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2끼, 가는 쪽. 네, 2끼를 먹고 저녁은 보통 지금은 좀 많이 늦어져서 다시 6시, 7시? 근데 식단 할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 한 4, 5시? 빨리. 해서 6시 이후로 뭘 안 먹었고 차만 좀 마셨던 것 같아요. 허브차, 카모마일이나 뭐 민트 이런 것 좀 마셨고 야채 끓인 물 되게 많이 마셨고 야채수 많이 끓여 먹었어요. 저도 요즘 한살림에서 사 먹어요. 저도 많이 사 먹었어요. 못 끓이겠더라고요. 그냥 사 먹어요. 저도 이제 처음엔 끓여 먹었고 나중엔 그거 사 먹었거든요. 지금은 다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영양제도 저는 딱 비타민 C,
오메가3만 먹어요. 영양제, 유산균. 유산균은 잘안 먹어요. 약에 질려가지고. 그쵸. 약에 그럴 것 질려가지고 같아요. 안 먹어. 그럴 것 그러실 것 같아. 저도 알약. 약이 지겨워요. 아, 너무 병원에 지금- 입원했을 때 그 알약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가지고. 진짜 안 먹고 아침에 스무디 먹어요 그냥. 뭐 야채 뭐 이런 거 다 넣고 그냥 스무디 먹고. 그럼 두 분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건강하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자연치유를 쭉 하는 동안에도 건강하다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환자라는 거를 제가 항상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환경인 게 주변, 제가 첫 2년이 힘들었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약간 요양원은 아닌데 이런 자연에 있는 치유원? 근데 가면 그냥 요양원이긴 해요. 그런데 한 달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간 이유가 엄마 좀 쉬라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엄마가 2시간씩 운전해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다시 이제 2년 지나고는 조금씩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일을 조금 시작하니까 일하는 친구들은 저를 환자로 대하지 않거든요. 맨날 까먹어요. 저녁에 고기 먹을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맞다 못 먹지 이렇게 대해주는 거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너무 좋고 저한테 막 너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묻는 친구들보다 사실은 보호자들의 역할이 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걱정해주는 것보다 그냥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 만났더니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네, 너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고 왜 걸린 거야? 왜 아픈 거야?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약간 숙연해지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숙연해져. 웃고 떠들다가 숙연해지는 거 뭔지 아시죠? 다. 근데 건강 얘기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친구 한 명 가만히 있겠다. 아유, 왜 걸려?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지. 딱 이러는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던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냥 봐봐 잠을 좀 안 잤다고 다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러니까 재수가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도 편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너무 건강한데 그래서 좀 문제점은 다시 좀 무리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옛날처럼 일을 늦게까지 일하고 스케줄 막 빡빡하게 일하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에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시 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좋아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 보여요. 저도 좋아요. 주님은 지금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이제 아직 어쨌든 수술과 항암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어디선가 있을 수 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게 발현되거나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팠지만 다 나았다. 약간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 검사하고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일은 일단 잠깐 그만뒀고, 잠깐 이제 쉬고 있고, 저도 식습관 개선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운동하고, 일단 생각하는 걸 많이 바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그런 강박적인 성격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바뀌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되게 하나하나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늘도 들어오고 세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늘이 들어왔어요. 세상을 갖게 되는 파란 거죠. 하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식단도 요즘에 되게 정보의 홍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과일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당이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거 듣고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먹어도 돼? 뭐 너무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먹었을 때 내 스스로가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냥 기분 좋게 먹고 내가 생각해도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걸 한 번 먹어서 안 좋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먹고 괴로워하는 내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래서 저도 나름 현미채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냥 가끔 저는 이제 가족이 이렇게 애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외식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먹어요. 즐겁게.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조금 더 클린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엔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이런 데도 오고 맞아요. 진짜 이런 이런 데도 오고. 애기는 어때요? 애기요? 애기 너무 건강하고 귀엽고 제가 이제 뭐 건강 신경 많이 쓰니까 뭐 비트 스프 같은 거 해먹고 이렇게 집에서 하면은 그런 것도 같이 먹어요. 막 같이 먹고 연근 이런 거 옆에서 같이 씹어 먹고 막. 네. 신기하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암이라는 게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아이가 약간 그런 거 무장해제 시켜주는 그런 것도 그렇지. 있는 것 같고. 공감해요. 네. 그리고 어리고 강아지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맞아요. 되게 힘이 되고 가끔은 되게 저도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가끔은 저도 무섭고 지금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냥 얘를 보면서 그래 다 잘 되겠지. 내가 잘 돼야 엄마가 행복해. 애도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아휴, 나는 어떻게 60살까지 넘게 살았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비구비가 참 쉽지가 않은 인생들이 다 누구든지. 근데 이게 60 넘으니까 너무 대견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우리 엄마한테 80 넘으셔서 내가 엄마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좋냐 그러셔. 그래서 내가 아니 나이가 일단 많고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았고 그랬더니 좋은 거냐 그러더라고. 내가 좋은 거 진짜 좋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80까지 어쨌든 살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제 맞아요. 겪어내고 이겨내고 이제 그러고 또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살 건데 어쨌든 그것들을 풍파라고는 하지만 지나갔잖아. 그리고 지금 편안하잖아.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런 거 겪을 날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참 부럽게 느껴지고 옛날에는 그게 나이 든 사람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10년 전으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 젊음이 부러운가 봐. 그러니까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무 싫거든. 또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이 좋지. 점점 좋지. 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왜 다시 또 그 혈기 있게 또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거지. 혈기와 열정들이. 그 편안함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모르잖아.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 그때는 진짜 힘들거든. 겨뤄야 되고 막 이겨내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편안하거든. 근데 그때로 왜 돌아가고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좋다고 그 얘기 해주려고. 나이 들수록 진짜 좋다고.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최근에 엄마는 인생 살면서 어느 순간이 제일 좋았냐고 했더니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좋다. 지금 좋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너도 건강히 있고 건강해졌어. 우리 손주 이렇게 예쁘고 엄마도 뭐 엄마 시간 나름 잘 보내고 그래서 좋대요. 그래요. 맞아. 그 편안한 게 왜 그러냐면은 평생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세월이 다 모아보면 얼마 없거든.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치료를 안 한다고 그 폐암 항암을 안 한다고 그러고 난 지금 요때 딱 갈 거다. 요게 내가 지금 가기에 딱 좋을 때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가기에 딱 좋을 때라는 소리가 난 뭔지 알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식 셋이 다시 출가를 시키고 살잖아. 그럼 얘가 산다 그랬다가 얘가 안 산다 그랬다가 또 얘가 안 산다 그랬다가 이 돌아가면서 이거 평생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집이 좀 편안하면 또 저 집이 저렇고 그러면 제가 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엄마가 지금 그때는 그 상태는 지금 셋 다 너무 좋은 거야. 편안한 거야. 야, 이때가 딱 가기나 딱 줄 때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는 지금은 엄마가 제일 편안할 때 가셨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고 나서 그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평생을 쫙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학창 시절부터 해놓으면 진짜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나 있을까?
없어. 이때는 또 뭔가 이뤄야 되고 겨뤄야 되고 또 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뭐. 젊었을 때는 이뤄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고 뭐 또 얘 길러야 되고 또 얘 돌봐줘야 되고 막 얘랑 또 힘들어야 되고 그런 세월들이지 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지금이 딱 좋지라는 거는 지금 별 문제 없이 자기도 건강해졌지.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겠어. 그랬다가 이제 살아났지. 또 건강한 얼굴 보지.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지? 너무 일리가 있지 않니? 네, 설득됐습니다. 설득됐어.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가 지금 결혼 안 해서 딱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넌 지금 막 이렇게 꿈꿀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이미 딱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꿈이 아니라 리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리얼이지. 이거는 뭐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잖아. 살까 말까 아니잖아. 그건 즐겁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 이혼할까? 그냥 살까? 이건 그렇게 경쾌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애남 어떨까? 뭐 타피오카 전분 놀이라면 어떨까? 이따구 소리 하는 거야. 너무 좋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웃기다. 살다가 이제 좋은 것들을 알아가면 말하자면 조금씩 깨우쳐가면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사람들하고 자유로워져요. 특히 맞아, 이제 맞아. 관계 속에서. 맞아.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자식, 남편 거기서 관계가 편안해지면 진짜 편안해지는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되고 다 겪은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좋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거에 대한 아예 궁금증 자체가 없으면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더 완고해지고 더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지. 고구마. 응? 고구마 할머니. 고구마 계속 내렸다 올렸다. 내가 마트에서 그 어머니가 막 사과를 너무 좋은 걸 막 이렇게 막 이거 10,000원이더라 10,000원밖에 안 하더라.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걸 다 골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다 들었다 놓은 거잖아. 이제 그분들은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지혜롭게 사는 방식으로 또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마트에 가서 내가 그랬지. 내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 당신 어머니는 너무 점잖은 거야. 그러더라고. 당신 어머니는 사과만 갖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복숭아 있지. 복숭아 상자를 들었다 놨다. 그 복숭아는 눌러보면 끝이야. 다 눌러보고 들었다 놨다고 심지어 가져갔다가 또 다시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 마트 직원들은 거의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정신이 번쩍 잘 읽어야지 되겠다. 고구마 할머니. 고구마 할머니. 고구마 진짜 할머니. 오늘 좋은 교훈 주시네. 아니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해봐요. 그 고구마를 조금 더 멀쩡한 거를 가져간 조금 더 큰 거를 가져간 게 사는데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됐겠나. 맞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오전 한낮을 내내 그걸 들었다 놨다 가고 나니까 흙이 하나야. 복도에.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란 말이야 그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야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한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저 사람 저렇구나 라고 한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 했잖아요. 그럴 때는 오죽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저는 그 고구마 할머니가 또 오죽하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오죽하면이 아니라 그분이 다른 가치를 하나도 안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대로 늙으면 요대로 간다고. 맞아요. 늙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고 깨우치고 싶고 뭔가 그쪽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먹는 고구마 조금 더 넣고 먹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 골라가고 나면 쟤는 분명히 10,000원 가지고 10,000원 100개 가지고 100만 원을 먼저 우리가 붙여주고 우리가 팔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워낙 처음 농사 진 사람이고 어렵게 내려간 거니까.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왜냐하면 일부러 어차피 좋은 고구마고 싸게 줬으니까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의미였지.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거잖아 지금. 그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면 오로지 내 새끼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늙을수록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 맞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지. 그리고 힘들고 제일 피하는 사람이 자식들. 그분 밑에서 길러진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분이라고. 자식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식으로 해서 애끼고 자식으로 해서 한 거고 니네 먹으라고 갖다 준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너무 서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출발이 걔들이 아니라 나거든. 내가 나만 알고 내 새끼만 알고 더 알고자 않고 이렇게 더 이렇게 눈을 안 돌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아까 저한테 그랬었지. 이때 이렇게 힘든데 일 왜 하세요? 그거 궁금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좋은 일이니까. 나한테도 남한테도. 그리고 너무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람이라는 말을 하고 자아실현은 말은 코미디에서 썼어요. 야, 너 그 자아실현 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비난하는 거였었거든. 진짜 저희 때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야, 너는 무슨 자아실현 하러 다니냐? 이 소리였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자아실현이었거든. 그런데 진짜 보람 있고 자아실현 되는 게 다야. 그럴 때 나한테도 이득이 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속력이 있는 거라. 그지? 저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살 형인데 되게 엄청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 사업하는 여정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같이 살기도 했고 되게 서로 의지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약간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속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국밥밖에 없어. 소중 국밥이 있어. 나 먹다가 이게 전부야 라고 해요 그냥.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게 약간 인생에서 더 필요 없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다다라는 그런 좀 되게 그런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삶에서 이게 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관계 얘기도 한 것도 살아갈 때 그냥 사람이 저는 약간 좀 전문 것 같고 그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근데 보통은 나는 주는 것, 그거 이상의 뭐 더 없다라는 걸 계속 보는 것 같아. 그 이상의 즐거움들은 약간 없다. 그래서 약간 자꾸 이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전부야라는 생각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이 딱 현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시각이 계속 과거에 있거나 미래로 가 있는 사람은 이게 전부일 수가 없지. 이건 과정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아, 이거면 됐다. 이거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다 초점을 현재로 갖고 오라는 소리가 그거거든. 이거면 됐다는, 이거면 되면 어떻게 돼? 이걸 해서 미래에 대해 좋아져야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거면 됐다. 이게 다야. 이거는 이제 딱 지금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진짜 가치 있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된 사람은 되게 무능하고 뇌 손상이거나 무능한 걸로 취급이 되죠. 그렇잖아. 아무 의지도 없고 투지도 없고 뭘 되긴 뭘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을 게 있어야 네가 내려놓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지를 세웠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거지. 아무 의지 자체가 없으면 그건 처음부터 뇌가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그냥 의지 박약이거나 아니면 아무 그냥 게을릴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아, 결국은 지금 사는 게 다더라. 딴 게 없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실없는 것 같아도 진짜 이렇게 사실은 현실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가 너무 좋죠. 다지. 그래야 감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초점이 딴 데가 있으면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고, 훈련은 딴 거 아니고 그냥 그거 할 때 거기다 마음 쓰는 거. 내가 이거 할 때는 집밥에다 마음 쓰는 거. 이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남편이 지금 어디서 배워하고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아이가 지금 학습지를 풀까? 그거 걱정하고, 집에서는 나 나가 일해야 되는데 그러고, 학교에서는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밖에 나가면 또 학교 걱정하고, 이런 거 말고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넣고 밥만 먹고, 운동할 때는 TV 키지 말고 그냥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났을 땐 딴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충실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중하고.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아. 그게 어렵잖아. 어려운데, 아, 내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딱딱, 아, 내가 또 딴짓 하고 있구나. 또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면은 횟수가 조금씩 줄어요. 줄고,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지. 하루가 빨리 가지. 매 순간 집중하니까. 명상을 따로 시간을 내지 말고, 이게 바로, 설거지 할 땐 또 설거지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옛날에 영상 같은 거 틀으면서도 막 보면서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 그게 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산만해져. 맞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그거는 내가 설거지를 했을 때 그냥 도움을 받은 거일 뿐이지,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핸드폰을 한번 없이, 그럼 차라리 잠을 자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이제 그런 거. 그거를 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점점 혼자 있는 거가 좋아지고. 어제는 레시피 쓰다 하루 종일 레시피를 쓰다가 하루 종일거든. 일찍 시작했는데 어둑어둑한 밤이야. 그래서 저녁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못한 게 많아갖고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어제 아유 내일은 진짜 시켜 먹어야겠다. 아유 내일은 그냥 시켜 먹어야겠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 장인이 저기 짜장면 시켜 먹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쓰는데 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막 시간 다 썼네가 아니라 진짜 맥없는 농담 한마디가 그냥 무장해제가 딱 되거든. 그 순간에 그 유머의 힘이. 그래서 내가 아이 짜장면 내일 시켜 먹어야겠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되겠네 막 이렇게 되고 밥 시간도 놓친 거야 남편.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 영상 찍으면서 기억나면 해야지 하는 게 있었어. 입으로 팁을 줄게. 그 남편이 저녁 때 내가 여기 올라왔어. 밥을 주려는데 벌써 6시 반이 넘은 거야. 7시가 다 된 거지. 그래서 6시 정도면 밥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본인이 이제 보니까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박사 논문 쓰는 줄 알았대. 너무 열심히 레시피 적고 있는 거거든 진짜로. 그래서 보니까 벌써 밥도 뒤져보고 이것저것 렌즈다 돌려 먹으려고 밥도 아무것도 없었거든. 밥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됐다. 이제 라면 타이밍이다. 이렇게 딱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딱 나타났잖아. 그래서 장인이 밥도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 내가 5분 안에 오빠 떡국 끓여줄게. 그런 거야. 떡국이 어떻게 5분 안에 되니? 고기 떡국이. 너무 맛있게 5분 안에 끓여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 팁이 뭐냐면은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아니면 딴 거 갖고 해도 되겠지. 무슨 버섯 같은 걸로 해도 되려나? 나는 고기 양지를 내가 썰거나 갈아와요. 액젓이나 이렇게 어간장으로 바짝 조선간장으로 졸여서 졸여 볶아놔. 그러니까 익혀놓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딱딱 얼려놔요. 하나씩. 그거만 물 넣고 팍 끓이면 육즙이 쫙 나오거든. 그러면 금방 끓거든. 물도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말고 조금 벗어 팍 끓으면 이제 고기만 살짝 해동해서 그럼 한 30초나 이렇게 해동하면 그러고 나서 물을 먹어. 그러면 쫙 끓여. 그럼 떡국 탁 넣어. 그래서 한 상 해줬잖아. 떡을 넣으라고 거기서. 그렇지. 왜냐면 금방 끓기 시작하니까 떡 넣으면서 또 물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 5분 걸려. 그렇게 해갖고 그 양지 떡국을 김치장 한 그릇 끓여줬더니 라면 먹을래다 실망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걸 마저 끓여놓고 덜어놓은 거거든. 이게 그 끓여놓은 액기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어저께 얼려놓은 걸 끓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한 그릇 할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시 오늘하고 내일 끓여주면 되는 거지. 2번. 그래서 냉동에다 그렇게 딱딱 요만큼씩 해놓으면 급할 때 진짜 뭐 조미료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국물째 같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고기를 바짝 네. 볶아. 네. 그러면 졸여지지. 네. 국물이 없지. 네. 간장에다 고기를 졸여. 그러면은 이만큼 불고기 짭짤한 불고기가 되는 거지. 네. 조선간장이나 국간장을 넣고 진간장 않고. 왜냐면 국으로 써야 되니까 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씩 얼려요. 얼려놨다가 아니면은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버섯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돼. 그거 진짜 꿀팁이다. 나도 옛날에 내 친구한테 배워서 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좀 더 색다른 느낌이다, 그지? 네, 오늘 좀 편하죠. 편안하고 진짜 비중 있는 얘긴데 이미 다들 좋게 겪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해준 얘기라 과거 히스토리가 그냥 된 거라서 듣기도 되게 편안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고 강아지는 찾을 거고 찾을 거예요. 찾을 거고 간만에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릿속에서 강아지 생각이 좀 없어졌고 온전히 오늘은 저로 재밌게 즐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요리를 못해서 이런 엄마의 제가 소울푸드가 동태탕이었는데 오늘 대구탕 나와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좀 릴렉스하고 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았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맛있는 음식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네, 진짜. 머리 헤어스타일 그거 유지하세요. 진짜 아, 잘 진짜로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 정말요? 지금 딱 찍어놓고 항상 네. 어디 가도 헤어샵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요? 네. 되게 굉장히 멋있어요. 패셔너블해요. 아, 원래 그래요? 길었어요? 길었을 때도 있었고 약간 짧았었을 때도 있었고. 그 머리가 다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목구비랑 이마랑이 이게 맞아야지 어울리거든요. 딱 스테인 스타일로 너무 되게 잘 어울려요. 멋있다고 되게, 앞에서 막 그랬어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그 준경상님 생각났어요. 아, 그게 영화. 영화? 홍콩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게 홍콩 배우 같기도 하다. 아, 그래요? 자, 중국 배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야 오늘 밀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영상 보면서 무슨 맛일까 맛있겠다 생각했던 걸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그리고 만드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냥 늘 해먹던 거를 먹는 거랑 인터넷에서 저거 한번 해볼까 이 느낌이랑 완전 다르게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대구를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바구니. 손님 불러야 되겠네. 네. 작은 걸 사세요, 작은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좀 제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최근 몇 달간은 아예 좀 그런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경님 영상 보고 이 집밥 따른 게 한 9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또 음식 관리가 이제 자꾸 예전으로 일반식 쪽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횟수가 좀 많아졌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 번씩 다시 또 마음 다잡고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치 좀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어요. 나는 오늘 또 특별히 편안하네. 뭐라 그럴까, 그 미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나랑 좀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거품을 빼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 현실을 좀 인식시켜주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길을 딱딱 꺾는 거일 수도 있는데, 늙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늙는다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태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세상을 보는 시각? 그게 지금인 것처럼 그게 바뀌면 더 좋아지고 그게 안 바뀌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누구랑도 좀 좋고 싶은데 좀 편안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한번 그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책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자꾸 찾아가면 나이 들수록 훨씬 좋거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이 듣는 거 겁내지 말라 소리 하고 싶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아까 전에 하늘이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여기 그 암시롱님 있잖아요. 네네네. 암 해서 이제 강릉에 치료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암과 치병을 하면서 속초에 있는데 그때부터 막 이제 햇살 왜 이렇게 좋아, 막 하늘 네. 왜 이렇게 공기 왜 이렇게 향긋해 이러면서 그게 막 다 밝게 감각. 그때부터 뭔가 현존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 현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많은 불행들은 저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지. 요즘 카페 가보면 누구랑 앞에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딱 열어놔두고 또 갑자기 얘기하다 이렇게 보고, 집에 있을 때는 어디 갈 생각하고, 나가 있으면 또 뭐 집에 갈 생각하고, 자꾸 뭔가 자꾸 불안한 쪽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지, 어. 마음이. 아니면 헬스장에서 저도 옛날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는 시간을 아끼고 싶으니까 운동할 때 약간 긴 유튜브나 팟캐스트 틀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안 하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을 그냥 이제 기록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기록만. 근데 왜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내 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고강도의 뭔가를 수행하면서도 지금 뭔가 학습도 하고 있는 거야. 뇌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뭔가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절대 평안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달리기 할 때나 걸을 때나 그냥 음악도 안 듣고 그냥 고요하게 그냥 나한테만 있는 걸 훈련하니까 되더라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명상할 때 보면 명상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잡생각 나고 생각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 명상을 하다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가져오는 걸 반복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엄청나게 이 현존의 훈련이 된대요. 틀어졌다는 걸 알아채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명상한다 해도 나 왜 이렇게 명상 어렵지? 나는 안 맞나 보다가 아니라 그 원래 어려운 일이고, 걔를 데리고 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딱 하늘이 보인다라는 걸 봤을 때 너무 좋지. 우리가 하늘이 진짜 좋고, 지금 약간 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고,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되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다가는 약간 자꾸 헛된 것에 꿈꾸다가 고궁 할머니가 된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현존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현존, 오늘 이제 썸네일이 현존이라고 써놨어. 현존으로 할까요? 그 비잉이라는 게 사실은 나 자체의 그 존재감이라는 거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being kind 아니니? 그거 뭐 말이 틀렸으면 다 삭제해라. 아니, 어쨌든 친절하는 거는 그냥 kind가 아니라 being kind잖아. 네. 근데 그게 존재 상태로 친절해졌을 때 상대방이 친절을 느끼는 거지, 친절한 행동이 상대방을 친절하고 느끼지 않거든? 네, 고객, 근데 네, 고객님. 좋게 하지만 아무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비잉 자체가 내가 카인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카인드는 그냥 doing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doing kind지. 그냥, 근데 being aware도 마찬가지고 being aware 아니니? 네.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이게 being이 돼서 내가 내 어떤 존재 상태로 친절한가? 내가 어떤 존재 상태로 이 말을 하나? 내 존재 상태가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은 야유인가? 그 어떤 being에서 뭐가 나가느냐가 그게 그렇지. 그 being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being kind, 그냥 그 kind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진짜 삶에 대해서 경외심이, 저 사람도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그 kind가 있을 때 그 사람도 그 kind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어웨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를 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게 어웨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내 존재로서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끝난다. 다시 반복 안 해도 그 상태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현존인데, 현존을 위해서는 혼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뭘 할 때,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운동할 때 운동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쉽지는 않으니까 항상 핸드폰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도 그렇고 같이 훈련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얘기 나눠서 참 좋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